네, 생명존중 10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교시에서는 우리 그 폭력 중에서 물리적인 폭력, 선후배 간에 자주 일어나게 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문제, 또 특히 어떤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 상에서 벌어지는 단체 방에서의 어떤 성희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 또 MT라든가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벌어지는 성희롱, 성추행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2교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사실 대학에 재학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젊은 연령층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어떤 연인들로도 이제 발전을 하고, 또 뭐 개조에는 캠퍼스 커플 또는 뭐 이제 이렇게 그 선후배 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이제 연인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그렇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이 뭘까요? 바로 데이트 폭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또는 친구 등이 상호 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또 성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를 안 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노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예스라고 생각을 하고,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랑을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유형으로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어떤 폭력의 문제, 연인들 간에 손발로 폭행을 한다라든가 목조르기를 한다라든가 또는 흉기로 위협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신체적인 폭력이 들어가고요. 또 성적인 폭력으로는 강제 성행위를 갖다가 이제 강요한다라든가, 또 성관계 영상을 갖다 촬영을 하고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적인, 즉 성폭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또 정서적인 폭력으로는 폭언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시를 하고, 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자해를 하면서 상대에게 어떤 그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폭력들도 이 연인 간에는 데이트라는 이름 하에 가해지기도 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또는 갈취를 하거나, 빌리고서 갚지를 않는다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유형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의 어떤 데이트 폭력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학 이 중에서 전부 이 모든 것들이 대학 내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넓은 의미에서의 데이트 폭력은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을 갖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대학을 포함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자료를 지금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2017년까지의, 즉 2018년의 통계에게, 그래서 2017년까지의 이제 통계를 갖다가 보기만 하더라도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데이트 폭력이.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폭행이라든가 상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체포, 감금, 협박이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목숨을 갖다 앗아가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해마다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신고를 해서 입건이 된 그런 이제 경우만을 갖다가 이제 여기다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형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수의 그 데이트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그럼 어디에 있겠느냐?
원인은 첫 번째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갖다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트를 하면서 자행이 되는 폭력, 어떤 범죄로서의 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남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라든가 또는 열등감, 자괴감, 또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데이트 폭력의 원인으로서 꼽을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발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이트 상대를 갖다 이제 몰래 만난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을 갖다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집안 환경 이런 것들하고 어우러져서 그래서 어떤 신뢰를 갖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트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를 갖다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라든가 또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러한 이제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이제 데이트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크게 또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데이트 폭력들이 지속되는 원인은 첫 번째로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환경적인 요소들은 이런 거예요. 지속적인 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든가 데이트하는 관계에서 어떤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일어났을 때 부끄러운 거야 이게. 이런 연인 간에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 이렇게 나타나는 잘못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위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거나 또는 단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쉽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여성을 억압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폭력들이 지속되는 것을 갖다 끊지를 못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애정관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성 때문에 제3자, 주위에 어떤 도움을 갖다 청하거나 또는 제3자가 개입하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주요 피해자인 여성적인 어떤 시각에서도 가만히 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분명히 이것도 폭력인데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뭐 훈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뭐 연인들 간에 있는 거니까는 잘 한번 다시 이렇게 얘기를 잘해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는 즉 그러한 미약한 처벌 때문에 신고도 안 하고 또 주변의 도움도 덜 청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성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이 지속된다는 그런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일 수 있고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폭력이 지속이 되는데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은 뭐냐? 가해자의 특징은 이제 주로 이 데이트 폭력에서 뭐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남성들이 가해자로 많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폭력의 원인을 상대 여성에게 전가하는 뭐 예를 들어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든가 나를 갖다가 배신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전가하는 이제 그런 요소가 있고 상대를 갖다가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다가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변명, 또 자기 합리화, 그리고 자기 정당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면서 자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해자의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심, 또 그런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협박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특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피해자인 경우에 주로 이제 피해자의 경우 이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남성인 경우도 거꾸로 있어요. 여성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다든가 그런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성들의 피해자가 사실 많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해자의 폭력 원인에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도 그런 원인을 갖다 제공했다. 이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한다는 거예요. 또 관계를 갖다가 단호히 끊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다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취약한 심리 상태. 여성들의 경우 취약한 심리 상태를 갖다 이제 보이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해자의 집착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제가 다른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용서를 한다라든가 그런 측면의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폭력으로 행사가 될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예요, 범죄. 아까 1교시에 했었던 그런 어떤 성폭력의 문제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벌어질 경우에 이거는 범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트 폭력의 문제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것들은 범죄인 것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을 갖다 예방을 하고,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런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또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먼저 개인적인 차원의 예방 및 대책을 갖다가 살펴본다면요, 이런 부분들이죠. 상대방의 폭력 성향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연인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갖다 갖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폭력 성향들이 보이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대방과 평소에 성과 관련돼서 어떤 성폭행의 문제도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과 관련된 진지한 대화를 갖다 사실은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대방에 대한 섣부른 믿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트 폭력은 신뢰가 깨질 때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제 섣부른 믿음, 너무 모든 것을 100% 믿는 이런 것들은 유의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어떤 이제 연인 관계로서 사랑하는 사이에 어떤 그 데이트를 한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본인이 판단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다르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다양한 부분을 갖다가 종합해서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섣부른 그런 냉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이라든가 대책으로 본다면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우리가 이제 대학 내에서의 어떤 폭력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지만은 대학 그리고 또 사회에서의 구성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연인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폭력의 문제로 이것들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재적 가해자라든가 또는 피해자인 남녀,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여자도 피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을 포함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 데이트 폭력의 인식의 폭을 갖다가 넓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이제 예방 그리고 또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을 때 대책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라고 표현하니까 또 제가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 그 피해자의 한 40% 정도가 폭력 이후에도 그 관계를 갖다 지속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갖다 지속하는 이유로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은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은 것 같아가 60%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의 어떤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60%가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30% 가까운 26.4%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참고 견딜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좋을 때는 또 잘해주는 그런 면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데이트 폭력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바로 얼마나 심각한지 어떠한 유형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다 못해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선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났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더니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입이 완전히 다 피투성이었어요. 피하게 좀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가 좀 많이 묻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손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을 한잔 먹다 보니까 폭발해서 그런 게 안지 피해자 소환을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손 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자, 영상 보시면서 조금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연인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요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사망사건까지 발전하게 된 그런 데이트 폭력의 결과로 일어난 거예요. 또 영상 보실게요. 주택가에 산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숨지기 전에 여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서울 논현동 주택가입니다. 33살 강모 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히 자리를 떠난 겁니다. 남자가 도망가는 걸 저희가 보고 이제 그쪽을 갔거든요. 여자분이 피도 많이 흘리고 있었고. 강 씨에게 맞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35살 이모 씨는 결국 나흘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입니다. 당시 숨진 여성은 헤어져 준다는 말에 남성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숨진 이 씨의 지인들은 전 남자친구인 강 씨의 폭언과 폭행이 여러 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폭행을 많이 해서 그 여자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 씨는 급기야 강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가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이른바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폭행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가긴 했지만 벌금을 내자 풀어줬습니다. 분분하지 않은 상태였었고 만나지 못한
형사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하지만 강 씨는 파출소를 떠난 지 2시간 만에 이 씨를 불러내 무참히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편집함으로써 오히려 화를 더 볼 일이 있잖아. 그렇듯이 남녀 간의 관계가. 하지만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동거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정폭력 범죄 특례법에 의거해서 긴급 임시조치라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이나 살인 미수는 467건에 달합니다. 그저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무관심 속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YT의 이경국입니다. 네, 연인 또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서 그래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최근에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는 가정 내 폭력조차도 법으로 처벌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진 외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서 2009년부터 이미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제 클레어 우드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로 이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0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신체 공격이나 스토킹 그리고 폭력의 위협 이런 것들이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 또는 사랑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면 바로 그것도 범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근데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진 않고 논의가 되고 있고 만들어질 걸로 보여져요. 같이 한번 그 영상 보실게요. 네,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건수는 한 해 8,000건 이상이고 목숨을 잃는 피해자들도 4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격리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최모 씨는 지난 3월 사귀던 남성에게 헤어지지 못할 바에 죽겠다고 말했다가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정말 죽잖아. 죽는다고 하는데 살리려고 던져서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둘은 헤어졌지만 남성은 아직도 최 씨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기가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상하는 얘기가 언제 그 사이가 또 좋아질지 모르는데도 이런 식인 거예요. 사귀는 연인 또는 헤어진 연인 사이 등에서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건수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000건을 넘겼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달리 관련 법이 없어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 처벌 특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하는 피해자만 한 해 평균 40명이 넘지만 중상이나 살인이 아닌 이상 입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내일부터 100일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여전히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고 논의는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먼저 가해자에게 폭력 행위를 멈추도록 단호하게 항변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폭력이 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러한 이제 단호한 태도를 갖다가 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 친구, 상담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거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조언도 구하고 해결 방법을 갖다 찾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피해자는
최대한 폭력 상황을 갖다 피한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싸우다가도 뭐라 그래요? 싸우다가도 내가 저 친구를 갖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도망가는 거. 소위 36개 주행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 현장을 갖다 피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학교나 직장 또는 길거리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혼자 있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만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나갈,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이제 헤어져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래서 만나자고 하니까는 갔다가 어떤 이제 해를 갖다 당했잖아요. 절대로 혼자 만나지 말 것. 폭력의 속성을 가해자가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과 학교 또는 직장에 오가는 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바꾸어서 가능하면 접촉을 갖다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의 용서 그리고 설득 이런 것들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아까 나온 것처럼 지속되는 그걸 관계를 갖다 지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이제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될 거고요. 자, 바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을 갖다 위기하는 방법, 위기에서 이제 대처하거나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경찰청에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실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영상은 실제 경찰청 신고 전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드리러예요, 혹시?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위급할 때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세요. 112는 당신을 지킵니다. 112를 도와주세요. 네, 슬기롭게 그 상황을 갖다가 피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데이트 폭력, 사랑이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그런 폭력입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